아침에 눈을 떠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파란색과 붉은색 사이에 적당한 곳에 위치시켜서 물의 온도를 맞춘 후에 샤워를 하기도 하고, 공원이나 산림의 녹음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호등의 색에 따라서 정지를 하거나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지하철 노선의 색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역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리모컨의 붉은 버튼을 찾아서 오디오나 TV를 켜기도 하고, LED의 불빛을 통해서 전원이나 기기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지요. 다양한 시각 정보들 중에서도 컬러, 색채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색채 속에 둘러싸여 지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색채에 의해 심리와 행동을 지배당한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환경과 색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컬러의 세계로 탐구 여행을 떠나는 디지털 색채호의 기장 정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디지털 색채 1 수업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접하는 색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의 정의를 시작으로 색채 지각, 색체계, 색채가 가진 심리적 특성, 색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문화, 색채 관리, 계획, 디지털 색채, 배색 등 색채와 관련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색채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서 색채를 논리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본 수업을 통해 습득한 색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디지털 색채 2 수업에서는 색채 마케팅 및 활용 사례를 배우게 되실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심화되고 폭넓은 색채 지식과 활용 방법들을 이해를 하시고 디지털 콘텐츠에 색채를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채와 생물, 인간,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컬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 바다, 산과 같은 자연의 색상과 더불어서 날렵한 스포츠카의 강렬한 원색, 그리고 패션쇼의 런웨이를 수놓는 화려한 의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멋진 색상을 자랑하는 스포츠카라던가 아름다운 컬러의 의상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라 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색채, 컬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이러한 것들처럼 컬러라고 하면 왠지 우리의 삶과는 그다지 큰 상관이 없는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차적인 요소,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은 아름다움이나 신미성, 조형성과 관련된 시지각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연 컬러는 우리의 삶, 인간의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색, 컬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온통 흑백의 모노톤으로 변해버린다면 인간의 삶은 별다른 변화 없이 컬러가 존재하던 때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번 시간 디지털 색채 1의 첫 시간은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생물, 그 생물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과 색채, 컬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색자극에 대한 동물, 식물,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색자극에 대해서 식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색자극에 대해서 동물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그리고 색자극에 대해서 사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 컬러에 대해서 식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사람이 인지하게 되는 지각 요소라 할 수 있겠죠.
이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하단 부분은 빛의 파장에 따른 컬러의 스펙트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수직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식물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흔히 녹색을 띠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녹색 파장을 흡수할 것이라 여기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녹색 부분의 빛의 흡수율이 이렇게 높이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식물들의 컬러인 녹색 부분은 오히려 흡수율이 다른 부분의 컬러들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빛을 인지하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색 지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지하는 컬러는 빛이 반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빛의 파장 중에서 많은 영역을 흡수하지만 녹색으로 인지될 수 있는 빛의 파장 부분을 반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반사한 이 녹색을 우리들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부분의 식물들을 녹색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빛은 그저 인지되는 요소라고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란 것은 에너지입니다. 빛을 대부분 흡수하는 컬러, 블랙이죠. 블랙은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 검은색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블랙, 검정색 어떻습니까? 다른 컬러에 비해서 열을 많이 흡수하죠. 검은색 물체는 빛이 있는 곳에 놔두면 따뜻해집니다. 반면에 빛을 대부분 반사하는 화이트, 어떻습니까?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죠. 블랙은 빛을 흡수하는 에너지, 즉 빛을 열량으로 축적하는 컬러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 중에서 빛을 에너지로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식물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드린 대로 녹색이 아닌 다른 부분들의 컬러는 흡수를 하고 이 녹색 부분들은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 반사된 것을 우리가 녹색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녹색으로 우리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빛의 파장들 식물들이 흡수를 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변화시키죠. 식물들이 땅에서 흡수하게 되는 물이라든가 거름과 같은 에너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빛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통해 광합성을 시킵니다. 그것을 자신이 소모할 수 있는 열량으로 바꾸고 그것을 자신이 성장하는 데 활용하게 되죠. 자, 이 사례 한번 볼까요? 토마토를 천에 쌌습니다. 근데 그 천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죠. 흰 천에 쌓은 토마토, 그리고 검은색 천에 쌓은 토마토, 그리고 빨간 천에 쌓은 토마토. 그 성숙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흰 천에 쌓은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처럼 밖에 그냥 내놓은 것처럼 그 정도의 숙성도를 보입니다. 반면에 빛을 모두 다 흡수해버리는 검은 천에 쌓아놓은 이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숙성이 덜 되었죠. 자신이 숙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빛, 에너지를 검은 천이 흡수해 갔기 때문에 이 토마토는 숙성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에 이 붉은색은 어떻습니까? 숙성이 아주 잘 되었죠. 토마토가 숙성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다른 빛을 반사를 시킴으로써 그 빛이 토마토의 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컬러, 색이 어떻습니까? 식물의 성장이라든가 과실의 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빛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성장, 숙성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컬러를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그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색 그리고 형태를 통해서 그 객체수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객체를 늘리기 위해서 가루바지를 하게 되죠. 이 가루바지에 적절한 공충, 새, 동물을 강력하게 유혹하는데 이 컬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식물의 열매들, 나뭇잎, 가지와는 다른 컬러를 지니고 있죠. 붉은색, 눈에 잘 띄는 원색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설익은 열매 어떻습니까? 나뭇잎과 유사한 녹색기를 띠지만 이게 잘 수정되어서 그 안에 씨가 그 객체, 다른 객체, 곤충이나 새를 통해서 옮겨져서 객체를 새로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가 되면 붉게 외부 컬러가 변하게 되죠. 녹색과 구별되는 열매의 강렬한 색상을 통해서 자신의 객체수를 늘리는데 식물들은 컬러를 능동적으로 활용합니다. 곤충, 새, 동물의 배변을 통해서 과일의 씨를 산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컬러는 식물에게 있어서 그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컬러에 의해서 그 상태나 행동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쥐를 통해서 컬러가 동물한테 어떠한 변화를 야기시키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녹색과 청색의 환경 속에 놓인 쥐는 그 활동이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쥐들보다 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분홍색, 난색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홍색은 쥐의 공격성을 증폭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닭은 어떻습니까? 양계장에 가보시면은 빨간색 조명을 켜놓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색, 붉은색 조명 아래에서 알을 더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자, 색은 동물들에게 강렬한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물들의 시각기관이 이러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발달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밑에 벌새를 볼까요? 이 벌새는 긴 파장, 길다, 길 장자를 이용해서 장파장이라고 하죠. 이 장파장의 가시광선, 난색 계열, 붉은색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계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잘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의 경우에는 컬러가 행동의 변화도 야기하고요.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색 자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색 지각, 시각기관도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밑에 군함조를 한번 볼까요? 가장 빨리 나는 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군함조. 위에 보시면은 암컷 군함조가 있고요. 그 옆에는 수컷 군함조가 있습니다. 자, 수컷 군함조의 이 목 부분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붉게 되어 있죠. 왜 암컷은 붉지 않은데 수컷만 이렇게 목주머니가 붉을까요? 예, 이 수컷의 목주머니는 구애를 하는데 활용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주머니에 붉은색을 부풀려서 구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수컷에게는 위협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 컬러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카멜레온 볼까요? 카멜레온은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장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죠. 위장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데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 카멜레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를
정말 좀 과대하게 활용하는 그런 생물 중에 하나가 이 공작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공작새 어떻습니까? 이 깃털, 그것도 수컷의 깃털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구애의 용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실하고 구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뒷공문의 이 깃털들 어떻습니까? 천적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데 굉장히 성가신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키니까 천적과의 거리가 좁혔을 때 천적에게 잡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작새 수컷은 구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그런 멋진 컬러를 지닌 그런 뒷공무니를 가지고 있죠. 자, 동물의 경우에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지각하는 그런 요인을 바꾸는데 컬러가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을 과시하고 구애하고 또 적을 위협하고 아니면 다른 수컷을 위협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을 하는데 이렇게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빛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각하는 컬러, 색상은 그 빛 중에서 일부분의 파장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에너지, 빛의 파장, 이것은 사람의 호르몬 생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인공조명, 이 인공조명은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자극을 받은 부신피질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호르몬이라 할 수 있는 이 코티솔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코티솔은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밝은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를 해서 성장이 지체될 수가 있다고 하죠. 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면서 좀 긴 신장, 큰 키를 원한다면은 어두운 곳에서 푹 잠을 잘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형광등을 많이 쓰죠.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영화나 외화, 미드 같은 것을 통해서 본 그 외국 가정의 조명 환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국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그 집안 풍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집안에 형광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학습과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듯한데요.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밝은 빛, 밝은 컬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정된 느낌을 얻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밝은 곳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생성되죠. 어느 정도 아늑한 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이 아니라 적절하게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밝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집안에서도 그렇게 밝게 형광등을 켜놓고 있는 그러한 집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도 적절한 조명, 빛의 환경을 만들어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빛, 컬러를 인지하게 되지만 이 컬러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각, 시지각, 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온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외부에 빛에 노출되는 이런 세포들, 그리고 빛의 파장이 도달하는 그 영역까지 우리의 몸은 빛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인간에게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이 긍정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컬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서부터 비만, 황달, 고혈압까지 빛, 컬러로부터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컬러 광선은 시지각, 눈뿐만 아니라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황달의 치료를 위해서 청색 계열의 조명을 활용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빛이 미치는 작용은 정신적으로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포켓몬이죠. 포켓몬 영상, 포켓몬 보게 되면은 막 빛이 번쩍번쩍 나오고, 이 몬스터들이 여러 가지 뭐 공격을 하면서 무기를 쓰면서 뭐 광선 같은 것도 발사를 하고, 광선 같은 게 발사돼서 뭐 폭파되면서 흰빛이 팍 퍼져나가고,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빛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심한 자극으로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이죠. 기.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크라, 기라고 하는 것. 발기, 몸의 그 일정 부위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발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발기죠. 기운을 발산한다. 그리고 아우라라고도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차크라를 통해서 색채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컬러를. 자, 보시게 되면 처음 제일 차크라, 여기 회음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전, 중앙, 단중, 목, 언당, 백회, 이런 식으로 쭉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컬러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빨주, 노초, 남보, 이렇게 됐죠. 무지의 컬러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을 의미한 이런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뭐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이기도 하죠. 이런 컬러들 어떻습니까? 네, 지성, 사람의 뇌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동양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불교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었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런 파장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사람의 몸이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천천히 증명되고 있지요. 또한 사람은 컬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뭐 이것이 자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컬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짝사랑하던 사람, 이상형을 만났다 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되죠.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어떻습니까?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흥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두근두근 하면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손바닥 컬러도 변하죠. 자,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꼭 보고 싶었던 사람, 이상형, 짝사랑했던 사람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사람의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은 컬러로 발현이 됩니다. 구애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인간의 몸이, 이 사람의 피부 컬러가 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될 때, 두려울 때 어떻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눈빛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하는, 물론 이건 컬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요소들이 또 사람의 피부 색을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또 이 컬러를 아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과시하거나 위협을 할 때 문신을 활용을 하죠. 문신에 새겨진 컬러, 문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컬러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겠죠.
의복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고, 위장, 보호를 하는데도 이 컬러를 사람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의 변화가 컬러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컬러를 적극적으로 자신이 생활하는데, 자신의 행동,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색 자극, 그리고 또 색 자극뿐만 아니라 색을 식물, 동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 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자극에 대해서 식물들은 일단 빛의 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컬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컬러, 빛의 파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집적하고요. 이 컬러, 빛을 성장을 하고 수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동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활동이라든가 생리적 현상에 이 컬러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특정 색의 신호, 컬러의 신호가 시각기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지각하는 형태, 받아들이는 양상이 틀린 것이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색약, 생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색약, 생명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과시, 구애, 위협, 위장과 보호를 하는데 이 컬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사람들도 이 동물들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호르몬 생성에 이 컬러가 관여를 하게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그리고 인간의, 사람의 발육에도 이 컬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적, 물리적 자극을 주고 또 이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컬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구애를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두려움을 표시하거나 과시하거나 위장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데도 이 컬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는 그 보편적인 색 자극에 대해서 생물들,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컬러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용하는가, 특히 생존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이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